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은 벗어난 듯 하지만 시장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의 평가 기준이 되는 S&P 500 지수도 간밤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서 기술적 약세장에 다시 진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수는 지난 1년간 20% 넘게 올라 눈길을 끕니다. 홀로 독야청청, 아니 독야적적일까요? 아무튼 이 시장에서 나 홀로 굳건한 이것을 두고 국내 유통 빅3 사이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독야적적한 이것, 실제 색깔도 붉은 와인입니다. 앞서 20% 이상 뛰었다고 했던 그 지수는 와인 산업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지수인 리벡스 고급 와인 100 지수인데요. 와인 유통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급 와인 100종의 가격 추이를 나타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홈술 또 혼술 트렌드를 타고 와인 시장은 급격히 확대됐는데요. 코로나 원년이었던 2020년 와인 수입 금액은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3,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늘어난 겁니다. 2021년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랐는데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와인 수입 금액이 3억 7,045만 달러를 기록해서 이것만으로도 전년도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통상 와인 시장 규모는 물류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수입액 대비 3배 규모로 추산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국내 와인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급성장한 와인 시장, 이 유통 공룡들이 가만둘 리 없겠죠.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까지 유통 빅3 간 새로운 격전지로 와인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와 롯데는 사업 확장에 현재 여념이 없습니다. 신세계는 2008년 신세계 L&B를 설립해서 주류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신세계 L&B의 매출은 2019년 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000억 원으로 바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또 신세계 프라퍼티를 통해서 미국 와이너리 세이퍼 빈야드를 3,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롯데 역시 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선 롯데쇼핑은 3월 정관 사업 목적에 주류 소매업과 일반 음식점을 추가했습니다. 업계는 이를 두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와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마트는 서울 잠실과 창원, 또 광주 지역에 와인 전문 매장인 보틀벙커를 연이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는 이 둘 대비 뒤늦게 와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3월 신규 와인 유통사인 비노H를 설립했고 이 비노H로 드디어 롯데와 신세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비노H가 최근 프랑스 부르고뉴 또 이탈리아 토스카나 등 유럽 와이너리 10여 곳과 와인 100여 종에 대한 수입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업계는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와인 수입 및 유통 시장에서 이렇게나 무더기 계약이 가능했던 건 현대백화점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인 속에 진실이 있노라라는 라틴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와인 시장 속에서 승기를 잡는 유통 공룡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와인 시장 확대로 새 격전지에서 맞붙은 유통 빅3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주류 업계도 좀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와인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친숙하지가 않은데 이 비주류 문화로 좀 국한됐던 와인도 코로나19의 이 혼술 트렌드를 타고 굉장히 주류로 지금 좀 떠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계도 지금 이 와인 시장에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업계 성장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두에 코로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코로나의 또 가장 큰 수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중화가 좀 빨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이렇게 드라이한 부분을 좀 즐기지 못하고 아직 초보라서 스파클링 정도만 이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도 와인을 이제 즐길 정도면 상당히 대중화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대중화가 상당히 좀 빨라졌다는 부분들, 이런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음주 문화가 변화가 됐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음주 문화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거리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락다운이 걸린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처음 겪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락다운을 해서 외부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이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은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음주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아마 와인이 가장 큰 어떤 수혜를 좀 본 것이 아닌가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외된 표현을 쓰자면 예전에는 음주 문화가 조금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와인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부어라 마셔라 문화에서 어쨌든 즐기는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주종도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홈술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물론 소주, 맥주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와인이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어라 마셔라가 아닌 어쨌든 즐기는 문화, 자연스럽게 홈술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와인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익숙함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와인 문화는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두에 그 골프 관련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처럼 지금 골프가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우리 속에 많이 자리 잡았고 이제 앞으로 성장과 그리고 성숙기를 거치게 되면서 완전하게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싸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인, 저는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술자리는 크게 줄었지만 이렇게 홈술, 또 혼술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유통시장들은 코로나 시장 상황에서 좀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편의점과 유통업계가 와인 시장을 타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랬던 1분기나 작년과는 달리 2분기에는 좀 실적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2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완만한 성장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지속이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월 대비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성장폭이 조금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와인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그 첫 번째 질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익숙함의 동물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와인을 접하게 됐고 이 와인을 접하게 되면서 이 문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역이 틀리긴 하지만 만약에 화장품을 예를 들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걸 또 그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음주 트렌드가 좀 바뀌게 됐고 그 음주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정착이 된 홍술 문화라든지 와인 문화가 쉽사리 저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과도한 음주 그런 문화는 이제 조금 지향하는 시대로 좀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어쨌든 가볍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공간에서 가볍게 즐기면 어떤 즐길거리로서의 어떤 와인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만한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내로 그 작년에 그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2%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70%가량 성장을 했는데 아마 이 성장세는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장폭,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42%를 말씀드렸는데 42%에서 이게 35%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꺾인다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량 대비 이제 판매 금액 중심으로 성장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원가에 반영이 될 만한 요인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물량 대비 금액의 어떤 성장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생산지 물가라든지 그리고 운임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원가에 반영될 만한 어떤 비용들이 반영이 되게 말 그대로 비용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게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가 와인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와인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고급 와인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그 골프 관련 상품들 같은 경우도 저가에서 이제 고가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아마 와인도 그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와인을 즐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거 그리고 좀 더 나은 걸 찾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와인의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물량보다는 판매 중심의 어떤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이 와인 시장이 커지는 양적 성장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급 와인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떤 샤넬이라는 고급 브랜드가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하듯이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급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질적 성장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2분기에도 성장폭은 조금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유통업체라든지 편의점 업체에 따뜻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유통업계나 편의점 업계에서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첫 와인 수입 또 이 유통 상장 업체의 탄생도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셀라와 금양 인터내셔널이 지금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와인 유통 관련해서는 신세계 L&B가 독주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된다면 좀 이 시장에서도 재편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재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각 시장에서 그리고 각 업종에서 이 퍼스트 무버였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란 걸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애플의 아이폰은 여태껏 삼성전자였던 갤럭시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도권이 아닌 기득권을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어떤 선두 업체들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금양이라는 업체가 물론 와인 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했었지만은 이후에 이게 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순위가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켜왔던 어떤 이 와인 시장의 주도권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인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주도권을 강화를 해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가 입양 체제를 좀 만들게 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유통망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특히나 그 음식료 쪽,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료 쪽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유통망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유통망을 뚫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금력이라든지 유통망 측면에서 나라셀라라든지 금양 인터내셔널 이런 조금은 그 중소기업이라고 조금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중소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중소기업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월한 입지 속에서 계속해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워 게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통망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는 유통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통 비트라 그러죠. 와인 쪽을 보게 되면 신세계라든지 롯데 쪽이었던 이 시장의 어떤 주도권, 요거는 깨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에서는 빅2와 그리고 전문업체와 어떤 격돌,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유통망을 만약에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만약에 후발주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양이란지 아영이란지 나라셀라 같은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유통망을 구축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자금력, 유통망에서 대기업이 현재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유통망 시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대기업의 이 거대 유통망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나라셀라나 금양 인터내셔널이 이런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좀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금 와인 시장과 골프가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도 예전에는 상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즐겼다고 한다면 코로나19를 타고 굉장히 이게 MZ세대들한테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와인도 역시 골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와인 성장세로 유통이나 주류 업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여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장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기보다는 성숙기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면 이 안정화된 시장들 속에서 이 돌파구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잘 마련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에서 강조를 했었던 유통망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SPC 3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의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은 종목들의 어떤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어떤 각 테마라든지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SPC 3립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C 그룹 내에 그 카이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와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SPC 그룹 같은 경우는 파리 크라상이라든지 파리 바게트 같은 어떤 그 베이커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커리 브랜드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이 파리 바게트만 하더라도 3,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0개가 넘는 매장이 결국에는 이 타이거 인터내셔널의 유통망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유통망을 SPC 3립 같은 경우도 파리 바게트라든지 파리 크라상을 통해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와인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가 와인부터 가성비 와인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와인도 구비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C 자체 그룹 내에 해피앱이라는 그런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또 와인을 그 파리 바게트 매장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SPC 그룹 정도면은 저희가 서대 그 말씀드렸던 유통 B2가 있죠. 신세계라든지 롯데 이런 그룹들 대비해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SPC 그룹, 그러니까 SPC 그룹이라기보다는 종목명으로 보게 되면 SPC 3립 이 종목은 그래도 한번 와인 관련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유통망이 얼마나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SPC 3립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 했는데요. 내일 시장의 주요 이슈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함께 특징주까지 체크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장 초반에 거의 2% 가까이 빠졌었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낙폭을 많이 좁혀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6월 FOMC를 이제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FOMC를 앞두고 나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저는 이제 나스닥 미 증시가 또 급락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시가부터 해서 반대 매매가 나타났고 10시 구간에도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7월 달에 7월 중순에 이제 사우디 방문 일정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좀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그 PCB 기업들 올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약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가 좀 세게 움직였고요. 다른 PCB 종목들도 움직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7,500억 그 원통형 배터리 투자 이슈 때문에 이제 관련 밸류체인도 움직였듯이 실적과 연관 종목들이 오늘 반등할 때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일단 시장은 자이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좀 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FOMC 때 연준이 75bp 인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유력하고 관련 그 확률도 한 92%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일단은 그 75bp 다이언 스텝을 밟기 전에 사전에 시그널을 준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75bp 인상보다는 50bp 인상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50bp 인상을 하면서 75bp 인상에 대해 향후 코멘트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연준이 새벽이죠. 이 75p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 만약 50p 인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급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상 자산 시장이 지금 붕괴가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의 급락, 그리고 그 국내 이제 게임즈 종목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150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멈춘 모습이라서 일단은 국내 증시도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 그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시장의 방향성을 기다려보자. 지금은 선저리락 종목을 파기보다도 있는 주식들을 꽉 붙들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히 어떤 포지션을 정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의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PCB 기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됨에 따라서 오늘 PCB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이 투자 공시를 밝혔었죠. 지금 7천억 원이 넘는 이 투자 금액 집행된다라는 소식들 공시가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키워드로도 선정이 됐네요. 진에어도 역시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편 갤럭시 Z 플립 4가 신형 실물 사진이 유출돼서 밤새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선정됐네요. 이 밖에 가상화폐 또 반대매매 공포 역시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6개의 특징주는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대한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PCB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투자 이슈, 대한항공의 진에어 지분 매입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각각 특징주로는 이수페타시스, LG에너지솔루션, 대한항공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이수페타시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수페타시스 오늘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고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 관련돼서 PCB 기업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는 이슈와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 올해 연간 실적 추정 지금 상향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고다츠 MLB 쪽으로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상당히 반사세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고 있어서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법인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강하게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로 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캐파가 계속 확장이 되고 외형 성장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 믹스가 되면서 수익성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PC 업체들이 제품 믹싱이 잘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오늘 대덕전자도 리포트 같이 나왔죠. 강세고 TLB, 힘텍 이런 그 기판 업체들은 다 같이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다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고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투자 키워드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고 의견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 국내 이제 시총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반등세에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고, 글로벌 이제 그 셀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4689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공시를 한 것이고, 파나소닉보다도 더 빠르게 양산이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7,300억 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해서
지금 증설 공시를 했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테슬라 쪽, 기가팩트로 쪽에 대형 확보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2170과 같이 이제 증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오늘 이제 관련된 그 밸류체인 종목들, 뭐 양극재, 동바, 뭐 실리콘 응급재 관련 장비 종목들 같이 다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라든가 국내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오늘 톡톡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창 1, 2 공장이 각각 1,500억, 5,800억 정도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양산은 2023년도 3분기 그리고 2023년 4분기에 각각 이제 양산이 될 거라서 아마 이게 그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작용할 거로 봐서 LG에너지전과 더불어서 다른 일단 밸류체에 속한 종목들은 일단 같이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그 의견이 나왔는데 부장님,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뭐 다른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또 약세입니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뭐 각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 다른데 LG에너지솔루션 이슈로 지금 나머지 대형주들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그 시장 전체 빠지니까 이제 그 지수 관련 종목도 매도가 같이 나왔던 것이고, 삼성 SDI도 오늘 장중 마이너스 5% 넘게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하면서 좀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삼성 SDI도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니까 대략 한 57에서 8만 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지금은 좀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려야 할 자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게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일단은 유가 상승 때문에 올라왔고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 때문에 올라온 건데, 지금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WTI 국제 유가가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가에 대한 하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유주로서 올라온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조정을 들어가는 거는 맞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그 의견을 받았는데 나머지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확실히 이 정유 사업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대한항공의 진에어 인수 결정이 선정이 됐는데 키워드, 지금 이 관련 특징주로 대한항공 선정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고 스톱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 의견 드리겠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그 리오프닝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공시 내용은 한진칼이 보유한 지분 54.9%에서 대략 6천억 정도로 해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일단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전에 먼저 이제 통합 LCC를 출범을 준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에어를 인수함으로써 더 이상 늦기 전에 리오프닝을 빠르게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이 이제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에어를 9년 만에 이제 대한항공이 다시 자회사를 갖고 왔다는 거는 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그 인수에 대한 자신감을 좀 피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진에어랑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이 HC로 분명히 통합적인 그런 그 그림이 나올 것이고, 본인이 지금 현금성 자체는 대한항공에 4조 7천억 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6천억 정도 금액은 좀 부담이 상당히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2분기 실적도 영업이 6천억이 넘어갈 거로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동안 돈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 대형 항공사부터 해서 LCC까지 어떤 항공사여도 독보적인 시장을 대한항공 다 장악할 거로 지금 보기 때문에 좀 대한항공 현재 주가는 현재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의 바닥을 잡았던 패턴과 너무나 유사하게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리오프닝 만약에 좀 보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일단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종목이 대한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의 진에어 인수 결정으로 지금 키워드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를 또 대비를 한다면 대한항공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뭐 지금 계속해서 진에어의 지분 인수 사업적 시너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역시 그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대한항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을 해봤고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39% 하락한 2,494.6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0.05%까지 좁혔다가 재차 다시 밀리는 모습 확인됐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낙폭 서서히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233억 원가량 담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대신 강합니다. 기관 현재 2,540억 원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상태인데 지금 금융투자가 기관 순매수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네요. 반면에 외국인 오늘로 8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조업,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빨간 불빛이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총 7,300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최종 고객사는 명시되진 않았지만 테슬라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 타고 오늘 현재 3%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3%가량 상승하면서 99,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10만 원 선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LG화학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도 상승폭이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현재 0.18% 상승한 56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67% 하락한 823.1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팔자세와 기관 사자세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소폭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낙폭 좁혀 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아침에서 일단은 들어주는 척을 하다가 또 다시 밀렸었어요. 그렇죠? 들어주다가 밀렸다가 여기 보면은 오늘 코스피 흐름이 아침에서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파락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줬다가 그다음에 도로 떨어져가지고 종목들이 다들 많이 또 빠졌다가 해가지고 다시 지금 오후장에 다시 들어줬는데 자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 움직였던 애들은 낙폭을 줄인 애들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대형주들이죠. 지금 뭐 대형주들이 5%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8%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줄여가지고 뭐 LG에너지솔루션 2.7% 올라간 거 빼고 뭐 금융주 2개 올라간 거 빼고 대부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빠졌다가 뭐 낙폭을 줄인 정도 수준이지 뭐 엄청나게 뭐 지수가 강해져서 올라가갖고 뭐 밑에 있었던 뭐 개별주들이 뭐 게임주가 뭐 폭등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현상이 아니고 게임주들은 오늘 뭐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지금 거의 뭐 종목들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개별주들도 뭐 상황들이 안 좋죠. 특히 뭐 사료주 관련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장이 좋으면 조금만 반등을 줘도 종목들이 10%씩 다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만 좋았다면 지금 요만큼 꼬랑지만 달고 낙폭을 줄일 때에서 개별 종목들 한 500개 정도가
한 10% 정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 종목들이 막 빨간색이 막 난리를 쳐갖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수 700개, 아니죠. 하락 종목수가 700개,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여전히 1000개가 넘어갑니다. 별로죠. 일단 장이 일단 약하다라는 건 아직도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꼬랑지를 달았는데 뭐 의미는 없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코스닥 꼬랑지 달고 그다음에 코스피 꼬랑지 달고 코스닥도 꼬랑지 달고 했지만 종목들의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좀 비참하다. 처참한 상황으로 아직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단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그 외국인들이 아니고 그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하고 S&P 선물이 지금 강세를 보여줘요. 1.7%에 1.8이네. 1.8% 정도의 지금 나스닥 선물과 그다음에 S&P 1.37, 1.38 그리고 다우도 1%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FOMC가 이제 그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되죠. 오늘 내일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회의에 앞서서 지금 저렇게 반등 주는 거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대감에 반등을 주는 거고요. 막상 뚜껑을 열면 또 안 좋은 얘기도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좋은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FOMC를 앞두고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주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미안하니까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반등 주는 거. 그러니까 다우존스 나스닥이 어제 4.68% 빠졌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1% 반등 주는 거. 다우존스도 지금 2.79% 빠졌으니까 미안하니까 1% 반등 주는 거. 그러니까 미안해서 잠깐 반등 주는 거지 뭐 올라갈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FOMC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지금 최대치. 이거를 잡으려면 방법이 금리 인상하는 방법밖에 지금 뭐 딱히 없습니다. 아니면 유가를 와장창 내리거나. 근데 유가를 내리기에는 지금 미국 혼자서 기름을 열심히 퍼내기에는 역부족이고 뭐 사우디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혼자서 지금 기름을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유가가 좀 내려가든가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겠죠. 이제 0.5% 할 거냐, 0.75로 할 거냐, 아니면 아주 쇼킹하게 1%로 할 거냐. 뭐 몇 프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은 어쨌든 하긴 할 건데 뭐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저렇게 안 잡으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말 그대로 라면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가고 쌀 가격 100만 원 가게 생겼는데 저 에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과 내일에서 FOMC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에서는 선방향이 돼서 움직이든 너무 많이 빠져서 미안해서 반등을 주든 일단 FOMC가 끝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나올 겁니다. 뚫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FOMC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FOMC가 끝나게 되면 아주 짧은 단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결국 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단타이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이따가 소통 시간 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야 되는 시장이라서 초보자들은 지금 시장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아침에 1,600억 이상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가 손절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들어왔죠. 세력들이 이래서 참 그 핸들링을 잘합니다. 드리블을 잘하는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 특히 외국인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두리를 치고 가두리를 치고 물고기 잡듯이 이렇게 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주식을 사서 돈 벌려고 하는 그 구간은 아직은 아니에요. 결국은 개인들이 못 버티고 손절하고 던지는 타이밍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개인들이 387억이나 샀죠. 외국인들한테 속은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항공우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고 그냥 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자, 지금 이제 누리호 발사가 지금 연기가 됐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갖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사실 누리호 발사 이전에서 방산주에 대한 뭐 폴란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여기저기에 이제 뭐 K2라든지 아니면 T-50기 우리나라 이제 그 전투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호재성 얘기들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도발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다가 그것과 조금 이제 뭐 로켓이란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 누리호도 이슈가 돼가지고 같이 연속 상선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소멸되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안 돼요.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지금 강하게 버티니까 뭐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아직 뭐 52,500원 안 깨지면 뭐 버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신규 매수 들어가면 4만 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는 접근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위지트인데 어제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3,700만 원을 찍었어요. 3,750만 원인가? 지금 뭐 3,80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셀시우스 뱅크런 우려로 인한 이제 글로벌 통화가 긴축이 우려가 되고 있고 암호화폐 가격도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은행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라는 그쪽이 이제 170만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인출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계좌 인출, 교환, 송금을 중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싸다고 접근하는 거 위험해 보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3월 8일 날에 말씀드렸던 대주산업인데요. 이건 춘조로 드렸던 거의 AS인데 드디어 이제 빠집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테마주들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테마주들 다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주산업도 아쉽지만 다시 원래 자리 3,000원, 2,500원, 2,0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싸다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일전에서는 1960을 추천해가지고 185%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60점 양, 매수 포인트 60점 양, 인플레이션 수혜주들도 위험합니다. 이제 60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평가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도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시장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과 또 종목 점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